잠깐, 다시. 하나, 둘, 셋! 지금 보는 장면은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문어가 위장한 모습입니다. 아마 지구상 생명체 중에 변장술에 있어 문어만큼 기괴한 녀석은 없을 겁니다. 변신의 대가인 카멜레온은 호르몬을 분비해 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약 2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반면, 문어는 정말 눈 깜짝할 새 색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피부의 질감마저 바꿀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문어는 놀라운 기억과 더불어 도구까지 사용하는 등 지능도 뛰어난 동물입니다. 지능면에서 척추동물의 정점에 인간이 있다면 무척추 동물의 정점엔 문어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도대체 문어는 어떻게 이런 변장술과 지능을 갖추게 된 걸까요? 오늘은 기묘하고도 기괴한 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억 년 전 지구 바다에는 프렉토르노세라스, 엔도세라스, 카메로세라스 등과 같은 문어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껍데기가 있었죠. 하지만 약 1억 4천만 년 전 중생대 중후반 플라코돈트, 모사사우루스, 어룡 등 단단하고 뾰족한 이빨로 무장한 해양 파충류들이 등장하면서 두 종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들은 이들의 공격을 피해 점점 더 빠르고 잽싸져야 했고, 껍데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됐죠. 엄밀히 말하면 껍데기가 줄어든 개체들만이 살아남은 건데, 그런 녀석들이 지금의 오징어나 문어가 된 겁니다. 일본의 동물학자 모토카와 다스오는 이를 두고 문어가 방어 지향형에서 운동 지향형 동물로 전환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렇듯 문어는 껍데기를 벗고 민첩해졌지만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야들야들한 몸은 여전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영리한 전략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변장술이었죠. 앞서 말했던 문어는 순식간에 색을 바꾸고 피부의 질감도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문어의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엔 크로마토포어라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의 염료로 찬 풍선 같은 색소 주머니들이 각각 분포합니다. 이 색소 주머니들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고 필요한 색을 드러낼 때는 해당 염료가 든 색소 주머니를 늘리죠. 마치 염료가 들어찬 풍선을 부풀리면 염료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어는 이 수많은 색소 주머니들을 늘렸다 줄였다 하며 줄무늬나 반점 같은 패턴을 만들어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이외의 색을 만들 때는 크로마토포어 밑에 분포한 홍색소포를 이용하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리플렉틴이라는 단백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산란시켜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금속성 구조색을 띌 수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 피부 맨 안쪽에 분포한 르코포어스라는 세포층에서는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켜 흰색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를 둘러싼 돌기들은 시시각각 울룩불룩하게 변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질감을 표현할 수 있죠. 이렇듯 문어의 변화무쌍함은 위 4가지 세포와 조직들의 절묘한 조화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변화무쌍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 해양과학자인 로저 헨러는 문어는 1시간 동안 무려 177번이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장술 덕분에 이들은 껍데기란 보호 장비 없이도 지구 바다 전역에 분포하는 성공적인 연체 동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에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문어는 색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와 거의 똑같이 몸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한 답은 꽤 최근인 2015년에 들어서야 드러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에머스트의 동물행동학자 데스몬드 박사는 문어는 눈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세상을 감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는 캘리포니아 두점박이 문어의 피부 조직만 떼어다가 실험했는데, 여기 빛의 밝기에 따라서 피부 색소 주머니의 크기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는 문어가 뇌나 중추신경계를 거치지 않고도 피부에 있는 광수용체만으로 빠르게 색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들의 피부에서는 눈의 망막세포에서 발견되는 옵신과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발견됐는데, 이 역시 문어가 피부로 세상을 감지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피부로 빛과 색을 감지한다니, 정말 기묘해도 이런 기묘한 동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후 문어의 신경계에 대한 연구도 급물살을 타면서 학계에서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죠. 먼저 문어의 몸에는 5억 개의 뉴런이 있는데, 이는 같은 연체동물인 달팽이보다 무려 25,000배나 많은 수치이며 고양이보다 2배 많고 개와 비슷한 수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어의 5억 개 뉴런 중 약 3분의 1만이 뇌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죠. 나머지 뉴런들의 대부분은 8개의 다리에 분포해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도미니크 시비틀리 박사는
2년 전 열린 우주생물학 컨퍼런스에서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어가 음식을 찾아 나설 때 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여러 개의 발이 독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뇌가 작아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 뛰어난 인지 및 학습 능력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는 만약 지적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인간이 아닌 문어처럼 색다른 방식의 인지체계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청웬성 박사는 문어 같은 두 종류에게서 지능의 수렴 진화를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박쥐와 새가 계통은 다르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진화시킨 것처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계통이 다르지만 한쪽에서는 인간이란 종이 지능을 갖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어란 녀석이 지능을 갖게 되는 수렴 진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문어의 지능은 무척추동물 중에서는 가히 독보적입니다. 먼저 어떤 과학자들은 문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1963년엔 보라문어의 빨판에서 고가래파리의 촉수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이들이 고가래파리의 촉수를 훔쳐 공격이나 방어용 도구로 사용한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코코넛 문어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이들은 코코넛 껍데기를 들고 다니다가 마땅한 피난처가 없는 곳에서는 코코넛 껍데기에 들어가 숨곤 하는데, 코코넛이 없을 때는 버려진 플라스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양 동물학자인 줄리안 핀 박사는 문어의 이런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한 계획이나 예측이 수반된 지능적 도구 사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밖에도 문어가 병뚜껑을 여는 행동이 관찰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고, 두 종류 연구의 권위자인 롤랜드 앤더슨은 2010년에 문어가 인간을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도 문어는 누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2019년 타마라 구트닉 박사는 Y자 유리관 실험에서 문어가 질감이 거친 유리관 쪽으로 발을 뻗어야 먹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학습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게 뭔 지능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어가 연체동물이란 사실을 떠올리면 이들의 이런 행동들은 확실히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건 문어가 조직이나 사회를 이루지 않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 그동안 지능의 기원을 논할 때 사회적 지능 가설이 큰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인간이나 침팬지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춘 동물들에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과거 인류의 조상은 무리를 이뤄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사고를 하게 됐고, 이를 발판으로 더 크고 정교한 뇌가 등장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이는 문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문어의 지능은 과거 이들이 껍데기를 잃게 되면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고도화된 생존 전략으로서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진화생물학자들은 지능의 기원을 설명할 때 사회적 가설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생태적 지능 가설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들 때문인지 지난 2018년 네이처에는 인간의 고도화된 뇌가 사회적 협동이 아닌 먹이를 찾아 가공하고 천적을 피하려는 아주 기본적인 생존 활동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생태적 지능 가설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는 문어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과정과 방식을 거쳐 지능을 갖추게 된 생명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지구란 행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인간이 아닌 문어를 지적 생명체로 지목하지는 않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